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대순진리의 김태원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 허위사실로 고소, 네, 허경영 사건 강력 수사,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허경영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강력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허경영이 건국대학교, 네, 이 허경영 측이 건국대학교 논문, 네, 건국대학교 논문에 대한 네, 위조, 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이 부분이 그냥 묻힐 뻔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착수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계속 가서 경찰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인 전 판사 죽음, 네, 미국인 전 판사 죽음에 대한 의혹, 그리고 간암 환자가 이 허경영이를 신으로 믿고 계속해서 블루유를 섭취했던 그 사건,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노인이 이 허경영 시설에서 사망했는데 그 방에서 불로유가 발견이 됐죠. 그런데 경찰이 독극물 검사를 했는데 사실상 건강 유해, 그리고 신체 유해, 그리고 부패 정도 이런 부분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를 왜곡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직권 남용죄, 네, 이 수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1조 원 땅 사기 의혹, 네, 1조 원 땅 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경찰서에서 수사가 전개되고 이것이 이제 병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1조 원 땅 사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전개됐던 모든 정황들을 다 기술해 갖고 여기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뿐만 아니라 각종 모욕, 명예훼손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런 고소 고발을 전개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진실을 다 밝힌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김태원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뭐 허경영, 김태원 이 관련해 가지고 계속 경찰에 나가고 있어요. 네,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나갔고 내일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그러한 정황인데 정말 이 경찰도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김태원 관련해서는 한 사건 특수폭행, 특수 협박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이 입증, 네,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입증 증거들이 너무 많이 확보가 돼서 네,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측면들을 가서 제가 진술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과 김태원의 그러한 사건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태원이 저를 제가 이제 지금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그런데 김태원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고죄로 제가 이제 역고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무고죄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또 김태원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넣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담당 수사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해가지고 계속 탄원서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네, 우선은 오늘
이 김태원 스스로 지금 이 오영섭님에 대해서 본인이 소주병을 들어 올리고 멱살을 잡아서 밑으로 내리꽂고, 그리고 오늘 아주 그냥 죽여놓고, 그리고 객값을 물어준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이 아주 빼박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에서도 굉장히 빼박 증거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전에 제가 전화 연결했을 때 이 객값 치러준다라는 그러한 이 내용,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네. 자, 그러면은 저 오은복 그 선생님을 그 모텔로 따라오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니놈이 그 사람인 거야? 내가 봤나? 내가 모르지.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묻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4월 1일 날 그 중국 가기 전에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그거 알잖아. 그 탁하면서 뭐 내가 오영수비를 뭐 개빵을 인정하고 뭐 모두를 잡고 어떻게 했다. 전혀 거짓말 아니야. 자, 이걸 이제 김태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부인을. 네, 이 멱살을 잡고 객값을 치러준다. 요거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다라는 거야 지금? 하면서 뭐 내가 오영수비를 뭐 개빵을 인정하고 뭐 모두를 잡고 어떻게 했다. 전혀 거짓말 아니야. 안 했다라는 거야 지금? 그 오영석 대표에 대해서 멱살 잡고 객값 치러준다는 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제가 되물으니까 했다고 하자 그러죠.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했다고 했다가 자, 그리고 또 이제 쌍욕을 합니다.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자, 뭐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다 고소 들어갑니다.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했지! 욕하지 마! 욕하지 말라고! 일이 왜 벌어졌냐 이놈아! 자, 이 일이 왜 벌어졌냐 이놈아, 이렇게 이제 자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어디서 욕을 함부로 해! 이놈이 정말 좋은 게 없는 너 네가 네 형이 노폭이라고 했어 안 했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태원이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원이 자인하고 있구나, 이러한 측면들을 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태원 스스로 또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자기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단톡방에다가 이런 걸 올립니다. 네, 뭐라고 올리냐면은 오늘 이제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다가 오영섭이 멱살 잡을 때 니놈은 뭐 했냐, 오영섭이 못 도망가게 바깥쪽으로 앉아서 니놈도 말하고 가라고 했던 놈, 뭐 환장한 놈이 발악을 하는구나, 도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영섭이 멱살 잡을 때 니놈은 뭐 했냐, 이게 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영섭이 못 도망가게 바깥쪽에서 앉아서 니놈도 말하고 가라고 했던 놈이 뭐 환장한 놈이 발악을 하는구나, 도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렇게 되면은 자인하게 되는 거죠.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원은 자기가 멱살 잡았던 요 상황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녹취록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김태원 스스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렇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자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오영섭이 못 도망가게 바깥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김태원을 말렸고, 더불어서 오영섭님께는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무슨 공범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원은 굉장히 이 거짓말을 한 10%의 진실에다가 90%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이 거짓말 비빔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자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오모 그 선생님을 그 모텔로 따라오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니는 제자라는 거야. 내가 봤나? 자, 그 오원복님에 대해서도 모텔로 따라와라 이 했던 것도 네 놈이 더 잘 알지 않냐. 제가 알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 CCTV를 다 찍어 왔습니다. 그 주변에 CCTV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6개 정도의 CCTV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걸 포렌식 해가지고 열어보게 되면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태원은 그 골목에서 자기는 카페에 커피 마시려고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원복님이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래갖고 커피를 마시러 저 끝에 있는 그러한 카페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다시 가봤어요. 현장에 다시 가보니까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한 5m 정도 가면은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 그 모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원복님은 그 모텔로 이렇게 김태원이 먼저 들어가면서 따라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간판이 보이니까, 시각 장애인이라도 간판이 보이니까 저 이런 데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카페 내가 맥주 한 잔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원복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안 봤으니까 양쪽 주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태원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카페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멀어요. 그 모텔에서 카페까지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m, 한 15m, 2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긴 가지도 않고 바로 그 모텔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그 녹취록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안진숙 공동대표께서 이제 올린 그 안진숙 공동대표와 김태원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것을 김태원이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저 맥주집으로 가게 됩니다. 맥주집에 가가지고 옆에 앉아라. 그리고 나서 뭐 손을 잡고 뭐 손이 부드럽다, 어깨에 기댔다, 이런 얘기를 그 안진숙 님이 오원복님께 들었다, 이런 녹취록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원한테 이런 얘기를 전했고, 김태원은 옆에 앉으라고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뭐 손잡고 어깨 기댄 것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데, 문제는 왜 한 여성을 단둘이 만나자라고 불러냈냐,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김태원은 당시에 저한테 오원복한테 이거 물어봐라 하면서 내가 손이락도 잡고 끌었냐, 옷이락도 잡고 끌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서가고 나 따라와 이렇게 했냐라고 물었다라면은 아마 오원복님께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질문지를 저한테 자기가 안 한 그 질문을 저한테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이제 팩트만 체크를 하니까, 왜 기자회견 전날 한 여성을 단둘이 만나자라고 불러냈냐, 요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네, 요거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저도 경찰에서 이거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해서 김태원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김태원은 왜 그러면 그 여성을 그날 단둘이 만나자고 불러냈습니까? 옆에 장 회장도 있고 뭐 제가 불편하면은 오영섭님은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만나지 왜 이 사단을 왜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태원은 그동안 뭐 이렇게 확실히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순 종단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벤츠 하나 선물해 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이 사람 봐라. 그동안 대가를 위해서 허경영과 싸우는 거였나? 나는 이제 의문을 거기서부터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태원에 대해서 이 사람 봐라. 그다음에 왜 그러면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를 옆에 앉혔다? 이거는 왜 그랬냐라고 내가 질문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랑 단둘이 만났는데 내 옆에 앉아라?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만약에 공적인 입장에서 여자랑 만났다 그러면은 절대로 내 옆에 앉아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겠죠. 마주 앉아서. 근데 만약에 내가 옆에 앉아라, 단둘인데 옆에 앉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둘은 뭔가 연인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단둘이 만났는데 셋이 만났는데 어떤 뭐 옆에 앉고 앞에 앉고 이러면은 그건 이해가 되지만 단둘이 만났을 때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 그래서 오늘 CCTV를 다 찍어가지고 이제 경찰에게 포렌식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포렌식. 다 포렌식 하면은 금방 드러나죠. 그러면은 김태원이 진실인가, 오원복님이 진실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르지.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묻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4월 1일 날 중국 가기 전에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그거 알잖아. 그 택배하면서 뭐 내가 오영수비를 뭐 개껌을 인간이라고 뭐를 잡고 어떻게 했다. 야, 전혀 거짓말 아니야. 네, 전혀 거짓말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택배하면서 뭐 내가 오영수비를 뭐 개껌을 인간이라고 뭐를 잡고 어떻게 했다. 야, 전혀 거짓말 아니야. 자, 전혀 거짓말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리꽂고 소주병을 들고 오늘 아주 그냥 끝장을 낼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객감 물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행동을 다 보여줬어요. 행동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할 건데 그거 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동의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도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되묻죠. 김태원한테 되묻죠. 저도 이제 이 고도의 인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김태원에게 진실을 찔러보는 겁니다. 안 했다라는 거야 지금? 안 했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움찔하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오영석 대표에 대해서 멱살 잡고 개값 치러준다는 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하자 그러죠. 네, 그러니까 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다고 하자. 그리고 아까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멱살 잡을 때 오영섭이 멱살 잡을 때 너는 못 도망가게 바깥쪽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인하는 거잖아요. 자인. 그래서 내가 경찰에게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오영섭이 멱살 잡을 때 너는 오영섭이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막고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했다고 아니라. 자 이제 했다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오영석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 새끼야. 네 설명해봐 이 새끼야 그러죠.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나 무슨 정의 표현으로 들립니까? 이거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안 쓰는 내용입니다.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는 거. 이거 지금 생방송에서 이 새끼라 그랬죠? 이거 모욕죄가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제가 고소장을 또 접수하겠습니다. 욕하겠다고 했잖아, 이거는. 자, 이거 오영석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 새끼야.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했지! 욕하지 마! 욕하지 말라고! 자, 저는 욕을 안 하죠. 제가 참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원이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한테 이 새끼야 해놓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니까 그건 쏙 빼고 지금 저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너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을 함부로 해! 자, 저는 그냥 너 세상이 두려운 게 없어. 어디서 욕을 함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김태환의 태도를 보면은 저도 많은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김태환의 태도가 너무나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제가 내게 되는 것이죠. 이놈이 정말 교육이 없는 너 네가 네 형이 조폭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 예, 이 개 같은 못한 새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만도 못한 새끼 이거. 너!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이 말고! 새끼. 너 이 새끼 내 혀를 건드렸어. 이 개놈 새끼들. 아니 본인이 계속 생활 속에서 내 형이 조폭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요? 정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태원은 계속해서 이제 또 뭔가 또 하나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건드렸어. 아니 네가 이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이 말고! 새끼. 너 이 새끼 내 혀를 건드렸어. 이 개놈 새끼들 내 혀를 뭐 내 형을 건드렸어 이 개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죠. 건드렸어. 너!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이 말고! 새끼. 너 이 새끼 내 혀를 건드렸어. 이 개놈 새끼들 내 혀를 건드렸어. 아니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어 안 했어? 너 지금 녹취록이 있는데 내가 내 일을 했다면 니놈이 그걸 또 건드렸어. 녹취록 틀겠다. 녹취록 틀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김태원의 이 거짓과 이 악행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진실을.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김태원이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여기 이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하든 어떡하든 하면 될 텐데 서서 통장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 잡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자, 지금 안진숙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장을 집어 던져가지고 잡았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경찰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통장을 절대 집어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봉투에 그 통장이 있었어요. 이걸 딱 전해주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바로 그냥 멱살을 잡고 내리 꽂아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이 의자에 닿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주병을 들어가지고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개값 치러준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오늘 이 녹취록을 본인이 올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러한 행위가 또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너 앉아라. 왜 이러냐 너.
앉아서 얘기해라 이놈아. 얘기를 하고 가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왜 통장 던지고 너 왜 그냥 도망가듯이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신강이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신랑이가 됐다. 완전 빼박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뭐 그랬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자기 스스로 문자에도 뭐 멱살 잡을 때 너는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런 게 지금 이제 자인하는 꼴이 되는데 오늘은 완전 빼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과 직접 같이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니까 경찰도 야 이거 빼박인데 이거 누가 녹취했습니까? 그거 뭐 김태원이 녹취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원이 올렸습니다. 그 김태원이 올린 거를 제가 보여주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그러한 건데 왜 김태원이 올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원이 다른 내용에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지가 지발을 걸어가지고 지가 넘어뜨리는 그러한 행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앉아가지고 얘기해라. 너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도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던 놈이에요. 이놈이. 그 호프집에서 나갈 때까지도. 이게 사건의 전체입니다. 그거를 자, 이게 사건이 전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원은 항상 10%의 진실과 90%의 거짓말을 섞어요. 정말 이게 제가 김태원을 통찰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숙 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지 눈으로 다 본 놈이 요놈이 저 형태가 이놈이 지 놈이 뭐 말리고 할 때까지도. 이게 사건의 전체입니다. 그거를 지 눈으로 다 본 놈이 요놈이 저 형태가 이놈이 지 놈이 뭐 말리고 뭐 어떻게 했어? 자, 제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리꽂고 그리고 막 입에서 쌍욕 뭐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쌍욕이 막 나오면서 소주병을 들어 올리는데 막 손이 떨리고 얼굴은 진짜 막 완전히 막 이 살기가 막 도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소주병을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멱살 잡은 걸 제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그 옆에 손님들이 막 뭐야 당신들 뭐 그만해 뭐 여기 뭐 당신들만 있어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그 사장 아들까지 와가지고 아이 뭐 여기 뭐 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막 하면서 막 그런 엄청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앞에 있는 장 회장은 김태원을 별의 근원이다 하늘이 점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리어 오영섭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똑바로 해야지 뭐 어쩌지 뭐 이런 식으로 언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동조를. 근데 저는 이제 이러지 마시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시죠. 편하게. 그리고 이제 오영섭님께서는 이제 막 술은 안 마시고 김태원은 이제 맥주를 이제 마시니까 저는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물을 아마 그때 여러 번 갖다 줬을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김태원이가 저를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 당연히 뭐 그 굉장히 좋은 사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김태원은 요거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거짓말 지금 여기서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내가 뭐 그것이 이제 뭐 거짓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당연히 거짓말 탐지기 하십시오. 네, 저도 거짓말 탐지기 하고. 그리고 장 회장도 거짓말 탐지기 하시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장 회장을 소환한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영섭님 조사는 이미 마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태원이를 부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정황인데 오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 입으로 이제 여기서 또 자인하는 꼴이 나옵니다. 이게 사건의 전체입니다. 그거를 지 눈으로 다 본 놈이 요놈이 저 형태가 이놈이 지 놈이 뭐 말리고 뭐 어떻게 했어? 뭐 그때가 뭐 감독님은 그 외국집에 나간 거 뒷목소리하고 뭐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꽂아가지고 뭐 맥주병인가 뭐 소주병에 들고 뒤에 지기고 개가 놀린다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뭐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꽂아가지고 뭐 맥주병인가 뭐 소주병에 들고 뒤에 지기고 개가 놀린다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통장을 서서 이놈이 던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잡을 자, 이제 지금 이 안진숙 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빼박 증거가 나오는 건데, 날카로운 질문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김태원이 이제 말을 만들어야죠. 통장을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정확하게 봤거든요. 절대로 예의 딱 갖춰가지고 봉투 열어가지고 통장,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 통장이에요. 그 통장을 주고 난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는 걸 잡은 겁니다. 절대 집어던지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경찰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집어던진 일은 없습니다. 이거 김태원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맥주 잔에 물을 3컵 마셨던 기억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멱살을 잡힌 것도 처음이고 폐죽이고 객값을 치른다, 객값 물어준다는 말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 통장을 집어 던졌습니까?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딱 그냥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여기 통장 있는 거 확인하고 주고 그리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멱살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영석님께서는 통장을 집어 던진 일이 있냐? 요거 한번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수밖에 앉아라. 소주병인가 뭐 소주병에 들고 니에 지기고 배가 먹는다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통장을 서서 이놈이 던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앉아라. 끝까지 막 이놈이 벽 뛰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이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앉아라 임마. 그러니까 신랑이 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 앉혔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형님들가 앉고 내가 이제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나하고 장회장. 그럼 너 이게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라 이놈아. 여기 나온 채 넣었다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얘기해라. 이게 무슨 진실을 너 얘기해봐라. 그러는데도 그 창문 밖 유리창문이 있는데 그걸 또 밀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막 쌍욕을 하니까. 그리고 막 옆에서도 사람들이 손님들이 아니 지금 여기가 뭐 당신들만 있는 거요? 그만하시라고 막 욕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장도 와가지고 그만하시죠. 막 아들도 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피해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여기 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러는 정황이니까 누가 앉아 있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제 멱살을 잡고 내리꽂고 소주병을 들어 올리고 막 오늘 패 죽이고 개값 치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가만 안 있어요.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손 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그냥 저는 바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이거 내가 다 녹음할 거야. 녹음하고 이거 사진 옆에 분들 좀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사진 찍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저는 경찰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현행범으로 바로 잡아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근데 그 오영섭님은 그때 뭐 이렇게 참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짐승처럼 밑에 이렇게 내려 꽂혔는데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 교수님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내가 막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오영섭님이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막 나는 너무 막 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남이 인연이 끝나나 보다 하면서 이게 마지막 만남인가 하면서 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가 무슨 뭐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막 정인태 이놈 이러면서 또 말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과 싸운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거짓말과 싸운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거를 나는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죠. 통장을 열어서 통장 찍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통장을 정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또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말하기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창피하기도 하고 공중에 피해를 주는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겁도 났고 당신을 생각하면 또 다시 눈물이 납니다. 정말 진짜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그런 현장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오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풀지 그냥 막 멱살을 잡고 내리꽂고 막 그 소주병을 들어 올리고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저도 아팠고, 그리고 진짜 저도 오늘 경찰에서 오죽하면은 뭐 거짓말 탐지기 다 하십시오 저한테. 네, 싹 다 하겠습니다. 그 경찰도 이거 보니까 정황이 딱딱딱 나오죠. 근데 오늘 요 내용을 딱 들으니까 이거 빼박인데요. 당연하죠.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김태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진실을 너 얘기해봐라. 그러는데도 그 창문 밖 저 유리창문이 있는데 그걸 또 밀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그 말은 안 하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도망가려.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그렇게 일어났던 신강이에요. 네, 이렇게 있었던 신랑이다. 이게 자기가 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찰도 이거를 왜 김태원이가 올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태원이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업무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올렸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멱살을 잡힌 그러한 격이 된 겁니다.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왜? 바로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에 오원봉님을 김태원이 단둘이 불러낸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오영섭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데려다 준 거예요. 종로 3가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없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이 김태원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오원복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빨리 말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영섭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원복님이 얘기를 한 거죠. 단둘이 불러낸 것은 아는데 무슨 일을 한 건지 모르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를 모텔로 유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저도 이제 오원복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야 이거는 큰일 나겠다. 내가 이거 허경영과 지금 싸우고 기자회견 이러는데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당시에 오영섭님도 야 이거 내가 이거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렸죠. 아유 형 동생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참으시죠. 그리고 오원봉님도 너무 화가 나니까 내 남편이 알면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고. 이거 진짜 고소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말렸죠. 그리고 김태원도 고소장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말렸습니다. 그러면 김태원은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넣으면 되는 거야. 네, 김태원이 고소장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네, 이런 정황이에요. 그리고 김태원이 오영섭님한테도 멱살 잡고 이거 안 했다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으면 되죠. 네, 그런데 못하면은 어떻게? 못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빨리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지. 네, 이게 정말 이런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매일 경찰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 왜?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거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도망가려.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그렇게 일어났던 신강이에요. 그 신랑이를 가지고 요놈이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송하는 꼴하지 보세요. 자, 제가 교묘하게 방송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다 밝히겠죠. 경찰이 싹 밝히면은 진실이 드러나겠죠. 김태원이는 정말 나는 김태원을 겪으면서 와 김태원은 정말 용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열하고 이거 추악하고 그 신랑이를 가지고 요놈이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송하는 꼴하지 보세요. 이거 자, 교묘하게 말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묘하게 진실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집에서 만난 건 진실이야.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희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진실 10%와 90%의 거짓을 섞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열하고 요 추악하고 그 신랑이를 가지고 요놈이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송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열하고 요 추악하고 이놈이 요놈 아이고 난 저런 놈 처음 봤습니다. 에? 내가 이놈의 목도리 저런 놈은 처음 봤어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김태원 같은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비극적 대목이 김태원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대목이 제가 10월 15일에 사임서 낸 겁니다. 김태원이하고 난 끝내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 옆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막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계속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이제 우리 종대협 관계자분 만나면은요, 진짜로 가서 그냥 식사하고 그리고 얘기 나누고 하고 뭐 하다 보면은 1시간 뭐 1시간 반이면은 빨리 오거든요. 빨리 와서 또 나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도 제가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방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원한테 끌려 들어가면은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내가 무슨 술을 내가 자기보다 뭐 더 잘 먹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소주도 못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마셔봤자 막걸리나 맥주입니다. 그리고 제 주량이 맥주 한 뭐 3잔 4잔 그리고 막걸리도 한 그 3잔 4잔이면 못 마시기 때문에 김태현 만나는 날엔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거 한 잔이야. 그 다음에 요거 2잔이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3잔이야. 이제 더 이상 마시면 안 돼. 요거 4잔. 여기가 맥시멈이야. 그런데 이제 계속 술을 주면은 어쩔 수 없이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 안진숙 님도 봤어요. 안진숙 님 봤습니다. 안진숙 님 왔을 때도 한 오후에 만나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마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마 오영성 님도 오죽하면 저한테 이게 우리가 뭐 술상무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이 김태현 앞에서는 뭐 우리가 계속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교묘하게 얘기해서 뭐 제가 더 술을 먹고 정말 저는 진짜로 기가 막힌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베트남에 이제 김태원이가 뭐 자기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 고구려 유민들 그 역사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가지도 않았어요. 고급 호텔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쉬고 있고 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그때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자꾸 고급 호텔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700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700가 있으니까 이거로 이제 제가 이거 보태서 또 대접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은행에서 이거 다 캡처했습니다. 그날 6월에 제가 100만 원 정도 한국 돈 10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한 기록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거 내가 공개할게요. 김태원이가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거 사실을 계속 확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겪어야 되는 이러한 정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박살내고 인격살인하는 자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그런 요 추악하고 이놈이 요놈 아이고 난 저런 놈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놈의 목도리 저런 놈은 처음 봤어요. 뭐? 그런데 무조건 인격을 모독하고 내가 그 오영석이 그놈을 잡고 뭐 했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딨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자, 또 나쁜 놈의 새끼 그러죠. 이것도 이제 모욕죄 추가되고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뭐 욕을 하고 개껌 문다 그랬다 뭐 어쨌다. 아휴
저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하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자, 앞뒤 맥락을 다 잘랐다.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원복님을 단둘이 만나자라고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맥주집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런 모든 맥락.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1조 원 땅 사기 의혹. 여기에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지금 꽃비연이나 오영섭님, 오원복님의 주장에 의하면은 300억을 요구했다 그러죠. 벤츠는 저도 들었어요. 벤츠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는 이제 오원복님께서 주장했던 거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이유인지 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지요. 예. 자,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이 김태원 상황을 보면서 제가 오늘 그래서 오죽하면은 경찰과 이 녹취록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됐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갖다 이게 김기봉이가 갖고 있느냐, 허경영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자, 이거는 허경영 비서실장 김기봉과 김태원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갖다 이게 김기봉이가 갖고 있느냐, 허경영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그래. 그래서 친구야. 과정이 아무 소용 없잖아, 결과가. 그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게 팩트야. 팩트잖아. 그게 근거 안에 들어있다는 건 팩트야, 저 새끼가. 그리고 담은 그 몇백억 갖고 지금 이거 쓰고 지랄한 거야. 그럼 아무리 돈 탐이 나도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결과 이거로는 딱 답이 하나잖아. 어쨌든 이거를 완벽하게 서류를 넘겨주고 잔금을 받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쟤를 살려주려고 그 무리한 숫자를 내가 요구한 거야. 그 여자한테 3천억 정도는 내가 써도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한 3천억 정도면 내가 그 무리한 숫자를 내가 요구한 거야. 그 여자한테 3천억 정도는 내가 써도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살려고 그 무리한 숫자를 내가 요구한 거야. 그 여자한테 3천억 정도는 내가 써도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한 3천억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지가 써봐. 그 여자한테 3천억 정도는 내가 써도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한 3천억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지가 써봐야 1,000억도 못 썼을 것이다. 그동안에. 그러면 너 한 2천억 먹고 그걸로 자본인데 2천억은 네가 먹어라. 이미 써주면 내가 생각할 때 지가 써봐야 1,000억도 못 썼을 것이다. 그동안에. 그러면 너 한 2천억 먹고 그걸로 자본인데 2천억은 네가 먹어라. 이미 쓴 건 한 1,000억도 내가 안 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너 한 2천억 그러면 너 한 2천억 먹고 그걸로 자본인데 2천억은 네가 먹어라. 이미 쓴 건 한 1,000억도 내가 안 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너 한 그동안에 그러면 너 한 2천억 먹고 그걸로 자본인데 2천억은 네가 먹어라. 이미 쓴 건 한 1,000억도 내가 안 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너 한 2천억 왜냐면 저거 하나 인수인데 10억씩밖에 인수 안 했어. 그럼 그러니까 지금 끽 써봐야 15개 해봐야 150억이야. 그럼 전부 다 해봐야 그리고 저기 대통령 선거하고 저 국회 저 시장 선거 나가봐야 그때는 돈 얼마 쓰지도 않았어. 그러면 뻔한 답이야. 그러면 선수한테 그런 개소리 쳐서 되겠느냐고 저 새끼가.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걸 좋게 풀으려고 이 정도는 메리트를 줘야 허경영이가 순순히 털어놓겠다 싶어서 그걸 내질른 거야, 이 카드를. 그러면 큰절해야지 이 새끼 나한테. 큰절해야 될 거 아닌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개새끼. 지금 오원복이가 대선 관계자들하고 그쪽에 그 위임장을 다 써주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 뭐 얘기도 그러면서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돈 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 써주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 뭐 얘기도 그러면서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돈 안 갖고 있으면.
아니 그러면 비서실장은 무슨 헛개비 있냐? 그래? 네, 이거죠, 바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천억, 네, 이게 이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땅 주인, 이런 상황들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스토리가 전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뭐 제가 지금 이제 이 김태원이가 이 고소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쓴 겁니다. 정말 뭐 저는 이거 보고 기가 막혔는데요. 김태원이 권총을 들고 금전을 요구하며 허경영을 협박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범하였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김태원이 권총을 들고 금전을 요구하며 허경영을 협박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김태원과의 대담에서도 김태원의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더불어서 그 김태원이 제시한 그 영상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경영이 주장한 거죠. 허경영이 가세연에 나와서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공소 사실을 확인하니 여기에는 가스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그리고 허경영 측에서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바보입니까?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이 밝힐 일이고, 그리고 오영석님 관련해서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오원봉님 관련해서는 내가 그냥 들은 거, 양쪽에서 내가 팩트 체크한 부분만 얘기를 하지, 내가 안 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당연히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내 스스로 그런 얘기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태원이가 정작 허경영을 고소해야 되거든요. 정작 허경영을 고소해야 되는데 저를 고소하죠. 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허경영을 고소해야 되는데 왜 저를 고소합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가서 모든 걸 싹 다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1조 원 땅 사기 의혹,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이 범죄자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밝혀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경찰서에 가죠. 또 지금 다음 주도 계속 경찰서에 갑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의정부 경찰서, 양주 경찰서, 뭐 또 경기 북부 경찰청, 그리고 지금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막 경찰서를 지금 뭐 오늘은 제가 종로 경찰서에 갔었어요. 종로 경찰서 이런데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뿌리 뽑겠다. 정말 뭐 요즘에는 제가 코피가 잘 안 나는데 쌍코피가 나더라고요. 쌍코피가. 네, 쌍코피가 나도 내가 이거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겪으겠지만 진짜 이 허경영이나 김태원이 또 윤석열이 이거 보면은 완전히 거짓말을 무기화하고 거짓말을 전략화하고 전술화하고 교묘하게 진실 한 10% 20%에다가 거짓말을 80% 90% 섞어가지고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정신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완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고, 이제는 김태원이가, 자 여러분들, 김태원이가 뭘 믿고 이렇게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까요? 허위사실로.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소한다라는 거,
정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 경찰관에게 내가 오늘 이거 경찰관에게 들려주세요. 경찰한테도 막 욕상욕을 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김기영 도서관입니까? 네네. 예, 나 김태훈입니다. 네. 예, 내 저 변호사하고 내 상의를 했고, 그리고 내가 내일 모레 그 김기영 그 조사관이 그 고향 경찰서까지 와서 조사를 하자고 한다 하니까 그 내가 조언을 받은 거나 내 생각도 그래요. 지금 그 이성훈 검사는 지금 그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약식 기소한 건을 살인 미수하고 또는 그 공갈 미수 같은 건으로 약식 기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럼 뭡니까? 살인미수를 이용호 형사가 특수협박으로 제명 변경해가지고 그 특수협박을 한 건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한 건으로 갔는데 그건 검사가 다르잖아요. 약식 기소한 검사가 여자예요. 그래요. 예.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성훈 검사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그 고진원이가 고발했어요. 똑같은 건으로. 그러니까 흑인이가 고발한 건이 뭡니까? 그 천억 전총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가 약식 기소를 지금 한 것은 법원에다가 또 그 지금 의견서를 집어넣어 놨는데 그것은 여자 검사, 초임 검사 지금 오자마자 그 양주경찰서에서 됐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요. 안 갈 테니까 내가 그 이송해요. 내 그 주소지를 이송해요. 체포영장 받아요? 체포영장 해. 뭐 체포영장? 너 말 똑바로 해. 너 지금 내가 녹음하고 있어. 너도 녹음하기 이송해요. 체포영장 받아요? 체포영장 해. 뭐 체포영장? 너 말 똑바로 해. 너 지금 내가 녹음하고 있어. 너도 주소지를 이송해요. 체포영장 받아요? 체포영장 해. 뭐 체포영장? 너 말 똑바로 해. 너 지금 내가 녹음하고 있어. 너도 녹음하겠지. 뭐 체포영장? 네. 너 이놈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가겠다는데도. 야 이놈아. 너 뭐 체포영장? 체포영장 해봐라. 해봐 이놈아.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하잖아요. 너 이놈아. 네가 왜 와 이놈아. 이놈아. 경찰이 왜 오냐 이놈아. 뭐 저 체포영장? 체포영장 해봐라. 해봐 이놈아.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하잖아요. 너 이놈아. 네가 왜 와 이놈아. 이놈아. 경찰이 왜 오냐 이놈아. 너 뭐 체포영장? 체포영장 해봐라. 해봐 이놈아.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하잖아요. 자, 이 경찰관에게도 이렇게 쌍욕을 하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경찰관에게 쌍욕을 합니까? 제가 이거 경찰관하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니, 이거 체포영장 발부한다는데 경찰관에게 이렇게 욕하는 이러한 행위, 이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경찰들도 요즘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대요. 경찰들도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체포에 대한 싸움이 또 일어나죠. 아니 구속영장을 당신이 뭐 때문에 신청한다는 거야? 자, 경찰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라고 얘기하죠. 체포영장. 근데 김태원이가 또 이걸 구속영장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신청하자고요. 선생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하면은. 야 이놈아, 녹음이 돼 있어. 내가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 너 아까 난 자, 우리가 들었죠. 분명히 체포영장. 그런데 체포영장은 윤석열처럼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은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그냥 구치소에다 구속해버리는 거죠. 경찰은 분명히 체포영장이라고 했는데 김태원이는 말을 바꿔가지고 구속영장이다. 내가 녹음돼 있다. 그러니까 또 인지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김태원의 수법이에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하면은. 야 이놈아, 녹음이 돼 있어. 내가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 너 아까 나한테 여기 옮기라고 그러니까 내 주소지로 옮겨달라니까 구속영장 신청한다? 어? 아유, 그때 딴 소리 하니까만 전화 끊어요. 뭐라고? 수요일 날 어떻게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아까.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소리만 지르지 말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네. 내가 당신한테 소리만 지르고 일방적으로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가 맞아? 뭐가 맞아? 내가 당신 아까도 전화해서 그만해요, 그만해. 욕하, 우리 집 뭐라고? 말씀을 통하지 마요. 그 전화 뭐하러 하니? 확인하려고 했죠, 약속한 거. 약속 할지 말지. 아, 약속할지 말지? 네. 근데 그걸 내 주소지로 옮기라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한다? 너 그렇게 힘이 세냐?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구속영장 신청하니? 근데 그걸 내 주소지로 옮기라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한다? 너 그렇게 힘이 세냐?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구속영장 신청하냐? 그거 안 해, 구속. 너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으면 너 그냥 안 둬, 이놈아! 어?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네, 이렇게 경찰관에게도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 이런 체포영장 얘기가 나왔길래 나는 김태원을 옹호했어요. 아, 김태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들이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이 양주경찰서에 대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이런가 보다. 그러면은 김태원을 체포하기 전에 나를 체포하라. 내가 이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막아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안진숙 님입니다. 안진숙 님이 이 부분을 녹취록을 저한테 주지 않았으면 전 지금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끌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김태원이가 경찰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고위직 경찰한테. 이거는 내가 박교장님을 한번 뵙고 이 사건을 조금 아시나 싶어서 홍보를 하는데 예, 통화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수해주시고 진술하시고 기분 주고 그럼요. 이거 지금 저희도 자, 아까 그 경찰관에게는 막 쌍욕을 하죠. 근데 위에 이제 팀장급이에요. 팀장급 고위급한테 전화해서는 아주 고분고분합니다. 생각하기로 무고죄로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자도 뭐가 다 있습니다. 예. 네, 뭐 허경영이를 뭐 무고건으로 뭐 고소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고소한 지가 언제예요?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1년 동안 준비합니까? 아니 저에 대해서는 그냥 즉각 고소하는 사람이 허경영에 대해서 왜 고소를 1년 동안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있으면 기가 내지면 한번 그냥 찾아서 마시고. 아니 저기 박경환님은 여기 그쪽이십니까? 서울 쪽 아니십니까? 서울이요, 서울. 아 그럼 서울에서 한번 뭐 우리가 막걸리로 한번 마시던 차를 한잔 마십시다. 아이고 나는 서울 쪽 아니십니까? 서울이요, 서울. 아 그럼 서울에서 한번 뭐 우리가 막걸리로 한잔 마시던 차를. 자, 서울에서 한번 막걸리나 마시든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것도 얘기하니까 저한테 또 막 너 아주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녹취록이 있잖아요.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십시다. 그럼 여기 그쪽이십니까? 서울 쪽 아니십니까? 서울이요, 서울. 아 그럼 서울에서 한번 뭐 우리가 막걸리로 한잔 마시던 차를 한잔 마십시다. 아이고 나는 네, 이 사건 마무리되면 하자. 또 이 경찰관이 그래도 이게 여기 빠져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럽시다. 사건 중에는 관계인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사건 중에는 관계인 못 만나게 돼 있다라고 이게 진짜 원칙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건 압니다만은. 자, 물론 그건 압니다만은 하면서 이제 계속 좀 유도를 하죠.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히 관계 있는 거죠. 그럽시다. 사건 중에는 관계인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건 압니다만은. 그러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나 더 나중에 마무리되고 시원시원하게 죽을 되고 나서 얘기하시죠. 이거 끝이 왔습니다. 끝이 왔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도 3차 소환돼가지고. 후경영 씨 그거하고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 그럼요. 저거 끝이 왔습니다. 그 저번 주에도 저 북부경찰청 청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고소하겠다고 하는 저놈이 성한 놈입니까 미친놈인지. 그럼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때가 하시고요. 제가
자, 이렇게 진짜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한 거, 이게 바로 김태원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태원이가 그냥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김기봉과의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문재인하고 어깨 동무하는 사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그 선대위원장을 두 번 했는데 민주당에서 DJ 만약에 청와대 들어가지고 도깨비 강도를 두 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서초위원장을 하고 온것까지도 내가 안 했어. 서초는 되지도 않고, 서초는 만약에 정말 다른 데로 나갔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인데도 나보고 잘해준대. 내가 안 한다고. 이번에 또 뭐 내가 다음에 내 카카오 스토리 돌아보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나하고 어깨 동무하고 지금 이번에 또 뭐 내가 다음에 내 카카오 스토리 돌아보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나하고 어깨 동무하고 지금 자, 문재인이 나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강조하죠. 내가 다음에 내 카카오 스토리 돌아보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나하고 어깨 동무하고 지금 내가 또 힘도 많이 썼고 또 내가 힘도 많이 썼고, 이거 다 나오죠, 증거. 그런데 이게 제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문재인이 수행한 것도 아니고 사진 안 보내줬죠.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원이는 완전히 무법천지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문재인과 어깨동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경찰관한테 막 쌍욕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이런, 내가 그냥 막 사람들한테 쌍욕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하고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의혹 받고 변호사 허경영에게 뭐 3천억 제시하고 본인이 지금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래도 그냥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아주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김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태원이 저를 잘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는데 무고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태원이는 벌써 저한테 무고죄로 이제 2개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다면 아무리 경찰과 막걸리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찰에게 쌍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거짓말 지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진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진실을 싹 다 밝혀야 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